여러분의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 안에 100명이나 되는 의사가 살고 있다. 요즘처럼 뒤숭숭한 의료계 현실 속에서 100명이나 되는 전문의가 내 몸 안에 살고 있다면 정말 든든할 텐데요. 재미있게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어떨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대략 봉급받는 의사분들 평균 연봉이 2억이라고 합니다. 100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0억이 제 몸 안에 있다는 말이네요. 단 아주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몸을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손흥민 선수 몸값 부럽지 않은 몸값을 가지고 계신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계산법 대체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냐고요? 생명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바로 몸의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몸에 최적화된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조절 메커니즘을 말하죠.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들이라고 하는데, 체온, 맥박, 호흡, 그리고 혈압, 여기에 혈당과 체액, 이런 것들이 균형 있는 상태를 유지할 때 가장 기분 좋은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가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적정 체온은 36도 5부죠. 맥박수는 1분에 50에서 80회가 좋고요. 또 호흡수는 조깅이나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빠른 시간 안에 1분에 20회 정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혈압은 최저 80, 최고 120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또 혈당도 건강한 기대 수명을 원한다면 식전 혈당 80에서 99mg/dL, 식후 혈당 140mg/dL에서 머물도록 해야 하고요. 당화 혈색소는 5.7에서 6.4 정도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력 징후와 혈당, 혈액의 항상성만 유지해도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장 복잡하게 분류된 대학병원 모든 과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내 몸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 의사들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고요, 무심한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마음의 의사들인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자율신경계 균형을 이 마음의 의사들이 잘 조절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항상성이 항상 유지되던가요? 참 안타깝게도 영원히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항상성 조절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의 항상성은 몸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속을 붙여가다가 20세가 넘어가면 항상성은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가는 쪽으로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5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항상성은 감속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노화되어 가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상식은 구시대 유물이죠. 젊은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젊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항상성의 퇴화를 가능한 한 최대로 늦추고 생리적인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비법이라고 해도 좋을 3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과 호르몬, 그리고 혈관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정확히 조절되고 적당한 양의 호르몬을 유지하고 그 호르몬들을 전달할 혈관이 건강하면 항상성의 퇴화를 늦출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비법 3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천천히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열쇠,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데요, 놀이터 시소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몸은요,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백해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몸의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결과가 발생하면 원인에게 피드백을 해주는데요, 이 피드백에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호 견제하면서 몸의 신호 전달 체계를 수정하게 됩니다. 내 몸의 혈압과 체온, 맥박과 호흡, 또 심혈관과 생존 근육의 조절, 그리고 땀을 통한 피부 호흡의 항상성이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피드백과 대항작용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몸이 흥분 상태에 있거나 반대로 의욕이 저하된다, 또 온몸이 붓거나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른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또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툭하면 짜증이 난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해진다, 또 조금만 신경을 써도 동공 조절이 안 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자율신경계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교란은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 심각한 문제죠. 치매나 파킨슨병, 뇌졸중, 선망, 심혈관 질환, 감각장애, 행동장애 같은 중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맥박과 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는지 교란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보니까 혈압이 높아요. 또 맥박이 빠르고요. 자율신경계가 혼란스럽겠죠. 어떻게 할까요? 자율신경계의 원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라는 점을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균형을 갖춘 생활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의 열쇠인 것이죠. 수면, 또 영양, 움직임의 균형, 이 간단한 세 개의 단어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젊은 노인이 될 수 있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또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이나 칼슘, 염소나 나트륨 같이 수분 속에 녹아있는 미네랄을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신경계의 전기 자극을 통하게 하려면 이 전해질과 수분의 밸런스가 필수입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매운 음식을 피하고 다소 싱거운 상태의 음식, 김이나 미역같이 요오드가 함유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패스트푸드과 같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설탕 듬뿍 들어간 그 간식들, 이런 거 드시면 노화시계가 빨리 돌아갑니다. 잠자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기 전까지 밝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늦은 시간까지 TV 보기,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면 자율신경계가 흔들리고요. 항상성이 떨어지면서 점점 우리 몸 안의 의사들을 퇴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도박이나 마약, 음주, 흡연, 먹고 싶은 거 거리낌 없이 마구 먹어대는 거, 이런 행동들은 자율신경계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건강한 자율신경을 가진 노인의 삶,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조화. 잠 잘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해서 소박하고 건강한 밥 드시고 하루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생활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바로 이런 생기 넘치고 조화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 속에는 100명의 항상성 전문의들이 생을 다할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 이창호와 함께하는 젊은 노인의학 시리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